네, 뉴욕 증시 A2지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되어 있죠? 네, 최근 S&P 500 중에서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 미국 증시에서 시총 순위는 높은데 우리 서학개미 바구니에는 많이 안 담겨 있는 티커명 V,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요? 네. 비자가 시총 10위, 상위 10위 안에 드나 보죠?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9위에 자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94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10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위 안에 금융주가 비자가 유일합니다. 6위에 저희가 이야기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데 예. 사실상 투자하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위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비자가 38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금융주가 외면을 좀 받는 편입니다. 비자는 지난주 특히 설 연휴에 한 15% 가까운 상승세를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좋은 성적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대비 순매출 자체가 24% 늘어난 71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 순이익도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당일에만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해외 여행이 좀 다시 활성화가 되면은 뭐 네. 반드시 뜰 것이다. 이 마스터카드와 함께 그런 종목으로 꼽혔는데 그간 좀 너무 안 뜨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도 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번에 오른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정유주처럼 좀 경기 민감주가 선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정도 계속 횡보 장세를 보여왔거든요. 언제 이 비자가 과연 이 상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눌렸던 해외여행 심리가 보복 소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2, 3년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MZ세대보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여전히 이 신용카드, 비자에 많이 쓰는 유형을 보이고 있죠. 한국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정점을 이미 꺾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이었던 지난달 중순 80만여 명에 비해서 20일 만에 38만 5천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또 중증화율도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앞으로 이 해외여행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포셋 애널리스트는 해외여행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적 회복이 당초 한 2023년 중순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6개월 앞당긴 올 연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IB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존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비자가 비트 앤 레이즈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게 어닝 비트이고 여기에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비트 앤 레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거듭되는 강한 호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투자자들도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비자는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매출 구조가 세 개로 나뉘는데요. 결제 서비스가 있고 또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국제 결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제 서비스는 금융기관에게 받는 수수료이고요. 데이터 프로세싱은 거래를 승인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둬지는 거래 기반 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제는 뭐 송금이라든지 출금 또 환전 등에서 얻어지는 글로벌 거래 수익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해 왔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국제 거래 부분이 줄었다가 이제는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비자의 1분기 매출 성장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50% 정도 많이 늘었고요. 특히 국제 결제가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보다도 더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보통 이제 성장성을 볼 때는 마스터카드고 네. 수익성을 볼 때는 뭐 비자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망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동종 업계에서 얼마 정도나 차지합니까? 먼저 이제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빼야 되는데요. 유니온페이를 빼면 한 60%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고 예. 유니언페이를 넣으면 유니언페이가 한 41%, 그다음 비자가 35%에 달합니다. 예. 비자는 이제 통상 1.1%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할 때도 내고 또 환불을 할 때도 바로 받죠. 그러니까 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장 먼저 수수료를 깎는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비자는 고정적인 수수료를 계속 유지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비자는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핀테크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탭투페이 그리고 카드 번호가 필요 없는 비자 토큰 그리고 페이팔과 유사한 간편 결제 서비스랑 실시간 송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대처하면서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자의 최대 기대 시장인 신흥국에서 모바일페이로 빠르게 시대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마스터보다 점유율은 높은데 주가는 오히려 낮은 편이더라고요. 비자가 한번 이제 분할을 스플릿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낮은 2008년 상장한 뒤에 스플릿을 한 4분의 1 한번 했거든요. 그런 투자자가 점을 접근하기에는 좀 쉬운 기술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메타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사업 청산을 결정했는데 그 수혜자가 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자도 가상화폐 결제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페이스북이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미 정부가 끝내 승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는 이미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립토닷컴과 함께 이 직불, 데빗 카드를 내놓았죠. 결제 시스템을 내놓았는데요. 지갑 기능과 카드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비자에게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위험 요소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사업 DM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자도 이 프로젝트 초기에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 하차를 했는데 메타가 새로운 결제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컸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반대로 사업이 엎어졌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비자에게는 실적만큼이나 이 뉴스가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자는 이제 가상화폐 결제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하고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NFT 상품도 사고 또 거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NFT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원숭이 이미지로 유명한 그 크립토펑크 NFT를 15만 달러 비자가 구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자의 최고 경영자인 알켈리 CEO는 암호화폐가 5년 뒤에 뭐 사라질지 아니면 또 주류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산업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에도 가상화폐 연결 결제가 2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하면 뭐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제 시장에서 한 70%를 비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이유도 있고 비자가 또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술이라든지 판도를 주도하겠다라는 측면이 보입니다. 저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자가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던 데에는 이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국 아마존과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에 대한 결제를 아마존이 비자를 막았었죠. 예. 이게 발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원래 EU에서는 수수료 상한이 있습니다. 0.3%였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이거를 바로 비자가 지난해 초에 1.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존은 이제 비자를 안 받겠다 영국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사실 아마존 정도 되니까 이 대응을 나설 수 있었지. 그렇죠. 다른 유통업체들은 사실 나설 수가 수수료 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난 8월 어펌과 제휴해서 Buy Now Pay Later 이 후불 결제 시스템을 내놓기도 했고 올해부터는 이 페이팔 벤모 결제 시스템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Buy Now Pay Later 핀테크 기업들과 또 신용카드 전통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각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결정은 철회를 됐습니다. 일단 비자의 승리로 끝나는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비자는 이전에도 이 대형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경쟁이 이뤄왔지만 앞으로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가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이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좀 투명하게 공지한 시스템을 가져가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계속적으로는 비자에게 위협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가 이 아마존과 비자의 갈등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결제망에서 언제나 이제 독점적인 결제망이 유통업체보다 우위에 서왔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유통업체가 이걸 앞지를 수 있느냐의 시도였지만 여전히 결제망이 우위에 섰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을 네. 알 수 있네요. 비자 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